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예전부터 도수 치료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도수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좋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장님이 치료하실 때 척추 분야에 있어서 도수 치료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도수 치료가 뭔지, 그리고 비슷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마사지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을 이용해서 뭉쳐있는 근육들이나 관절들을 풀어주고 치료하는 물리치료 행위인데요. 도수치료는 단순한 근육 이완뿐만이 아니라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그런 운동치료가 병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마사지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실제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아픈 부위를 손을 이용해서 뭉쳐져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이런 행위가 마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마사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뭔지를 찾는 진단을 먼저 내리지는 않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도수치료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진료를 보시고 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 MRI를 재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신경학적인 검사도 병행을 한 상태에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도수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마사지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수치료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는 뚝 소리 내면서 뼈를 맞추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행위도 있을 테고, 단순하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도 있을 테고, 또 관절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늘려나가는 다양한 방법의 도수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보통 이제 이런 환자한테 도수를 권한다. 네. 어떤 기준으로 권하시나요? 이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어딘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도수 치료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경우들을 보시면 그냥 목이 아프다 또는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보통 찾아오시는데요. 단순히 운동을 좀 하고 나서 근육이 뭉쳐서 아프다라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마사지만 해주셔도 좋아지기도 해요. 근육만 풀어줘도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도수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해봤는데 염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좀 오래된 디스크 협착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2차적으로 신경자극에 의한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관절통이 발생했을 때 그 통증들을 좀 줄여주는 목적과 더불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들을 운동을 시켜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목적에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환자는 조금 도수 치료를 네.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나요? 가끔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가까운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좀 아프셔서 다시 또 도수치료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더 아파서 이제는 진짜 못 움직일 정도로 돼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고 MRI 같은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급성으로 디스크가 파열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특히 그런 경우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근육을 긴장된 줄 알고 막 풀어주고 있다가 실제로 신경이 눌려서 자극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힘이 빠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당연히 도수치료보다는 내원하셔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급성병변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넘어져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의원급에서도 알 수 있어요. 환자가 넘어져서 오셨으니까 혹시 골절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엑스레이 상에서 좀 의심되거나 하는 것들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허리 아파서 왔어요 하는데 뼈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재채기만 하거나 아니면 물건 줍다 삐끗했는데 진짜 골절 생기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삐끗하고 문제겠지 하고서 엑스레이 검사조차 하지 않고 도수치료만 시행하는 이제 병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가 통증이 점점 심해지겠죠. 만약에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했는데 허리가 엄청 울리고 아프다라고 하셨을 때는 혹시 골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보시고 반드시 엑스레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도수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 내 몸이 여러 가지 동작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피곤하고 아픈 상태거든요. 쉴 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압술이라고 말하는 소위 나사박는 수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술 직후에는 도수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야말로 상처가 잘 아물도록, 그리고 마디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제 안전관리를 취하고 더불어서 보조기 착용을 잘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해야 되고요. 좀 작은 치료로 생각해 보자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디스크만 이렇게 제거한 경우, 이런 경우는 디스크 막이 좀 아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4주 정도가 디스크 막이 아무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이에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냐? 우선은 치료하고 나면 되게 깨어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하반신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만 이제 시행하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환자가 통증을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경우에는 이 통증에 대한 반사작용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나는 잠이 들어있지만 내 몸은 통증에 대해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보통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불편하게 지금 뭉쳐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근육 이완의 효과가 한 가지고요. 이 한 가지와 더불어서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수술한 자리, 이 신경 주변에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저희가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재활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도수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술을 하면 신경 주변에 원래 이렇게 다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서 늘러붙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착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신경과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붙지 않도록 신경이 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재활을 좀 시켜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신경이 늘어붙지 않아야 더 좋아지거든요. 되게 환자들이 수술을 잘 받으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셨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으세요. 이때 가장 흔한 원인이 수술 후 신경 주변의 유착 반응입니다. 신경 주변에 있는 조직과 2차적으로 유착이 일어나면 또 다시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직후에 도수치료를 통해서 신경과 주변 조직들이 붙지 않게 미리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주면 이런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교적 척추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지 마지막으로 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하다가 보니까 척추가 휘어져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측만증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수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측만증이 기능적인 측만증이냐 아니면 선천적으로 있는 거냐 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발생하는 이 측만증이냐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막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일시적인 자극이나 불편감 때문에 변화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극 원이 되는 원인이 없어지고 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분들 선천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수를 하면 그런 허리가 딱 0도로 돌아오냐? 그럴 수 없습니다. 측만증은요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내 허리가 좀 휘어진 채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좀 해준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성장기에는 보조기를 착용을 시켜요. 왜냐면 그냥 두면 좀 더 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조기가 그걸 조금 억제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땐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도수치료를 가지고 이 측만증을 막 바꿀 수 있느냐?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수치료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원인이 뭔가 이제 신경 압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왔는데 자극이 돼서 불편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 통증이 조절되면서 이 긴장되어서 한쪽 근육이 충분하게 이완이 안 돼 있는 경우 이걸 이제 풀어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북목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북목이 있는 분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은 좋지 않은 자세,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숙이는 자세 때문에 발생한 기능적인 불편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이 풀어지고 나면 휘었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